도산서원으로 가는 500여 미터의 황토길은 매우 운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들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도산서원 역시 앞으로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빗소리가 운치를 더해주고 있지요. 서원으로 가는 길 옆에 펼쳐진 강과 넓은 들판은 보는 이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과 함께 항문을 갈고 닦으며 심신을 수양해 궁극적으로 자연과 합일을 하려는 성리학적 자연관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듯 합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 나타났던 시사단인데요. 정조가 평소 존경하던 퇴계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서 특별 과거인 도산 별관을 열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과 비각이 있는 곳입니다. 시어 응시자만 7,000여 명에 이르렀고 문과급제 2명 등 정조가 직접 11명을 선발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7,000여 명 중에서 고작 13명 정도가 선발됐으니까 정말 그 당시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짐작이 가시기도 하지요. 도산서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들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수백 년 된 왕버드나무가 도산서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도산서원은 현존하는 한국 최대의 서원이자 최고의 품격을 지닌 사림의 온실이자 명남학파의 산실이었습니다. 선조 7년에 완성했으며 선조 8년에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이 왕버드나무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황이 쓴 시가 있습니다. 강버들, 강변에 들이운 버들, 깨끗하다 그 풍도, 도연명 소강절이 알아주고 좋아했으니 나더러 아득히 사모하는 마음 일으키네. 무궁한 조화의 봄, 바로 풍류 있는 나무로세. 도연명과 소강절 천고의 두 늙은이 길게 읊으며 몇 번이나 흥겨워했던고. 멋진 나무에 멋진 시죠. 도산서원은 앞쪽에 자리 잡은 도산서당, 하고직사, 농원정사, 영락서재 등은 도산 서당 영역에 속하고 뒤편에 들어선 건물들은 퇴계의 제자들이 건립한 도산 서원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왼편의 옥진각은 1970년에 지은 유물전시관입니다. 물론 오늘날 도산 서원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가리키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이처럼 도산 서당 영역과 도산 서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원 앞에 넓은 마당 한쪽에는 도산 서당의 식수로 사용했던 열정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뒤로 하고 빗속으로 12개의 돌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 정문에 들어서면 경사진 지형을 자연스럽게 활용한 서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여름날에 비까지 내리니까 더욱 운치를 더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도산서당 평말이 보이고 매화나무와 꽃들 사이로 난 기역자 돌길을 따라가면 문이 나타나는데 화려한 소설대문이 아니라 쌀이나무로 만든 소박한 문입니다. 이 문을 퇴계는 유정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퇴계가 만년에 저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으로 작은 규모의 남향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당 동쪽 구석엔 연꽃을 심은 작은 방지가 있는데요. 퇴계 선생이 정우당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산서당의 서쪽 한 칸은 골방이 딸린 부엌이고 중앙의 온돌방 한 칸은 퇴계가 거처하던 완락제이며 동쪽의 대청 한 칸은 마루로 된 암서원입니다. 두 이름 모두 주자의 글에서 따온 것으로 학문의 즐거움과 겸손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자세히 보면 3칸이 아니고 4.5칸이죠. 서쪽 부엌 부분에 반칸이 확장되었고 동쪽 마루 부분에 한 칸이 확장된 특이한 형식이죠. 이는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도산서당 옆에 있는 건물은 퇴계의 제자들이 머물면서 공부하던 기숙사인 농운정사입니다. 도산서당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퇴계가 직접 설계를 했는데 민간인들의 집처럼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운정사는 평면이 한자, 공자로 되어 있는데 공부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퇴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농운정사는 앞면에 비해 뒷방 쪽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짧은 처마를 사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도산서당이 퇴계가 직접 제자를 가르쳤던 곳이라면 도산서원은 퇴계를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서당 뒤쪽에 세운 것입니다. 한국의 서원 중 가장 많은 서책을 보관한 좌우 광명실 가운데 정문격인 진도문이 있는데요. 도를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큰 마당 앞에 서 있는 건물이 전교당입니다. 이 건물은 원생들이 교수들로부터 공부를 점검받던 강학당으로 서원의 본관에 해당됩니다. 이 전교당에서 보아 좌측에 동제인 박약제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서재인 홍의제가 있는데요. 이 두 건물은 원생들이 평소 기거하며 공부하던 곳입니다. 도산서당은 배열 방식이나 건물 형식이 매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스승이 기거하는 건물 옆에
제자들이 기가하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도산 서원은 한국의 서원이 가지는 보편적 배열 방식에 따라 강학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동제와 서제가 각각 좌우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교당은 원생들을 교육하던 곳인데 대청마루 왼쪽에 있을 원장실이 없는 것은 뒤쪽 사당에 모신 퇴계가 영원히 정신적인 원장이라는 공경심의 발로로 보입니다. 정면의 도산서원 현판은 선조가 사역한 것으로 글씨는 한석봉으로 잘 알려진 석봉 한호가 어전에서 쓴 친필입니다. 동지인 박약전은 선배 원생들이 사용하던 기숙사이고 서재 홍의제는 후배 원생들이 사용하던 기숙사입니다. 유교적 방향 원리로 볼 때 좌측과 동쪽이 우선이고 우측과 서쪽은 다음이라 사용하는 원생들도 차이를 둔 것입니다. 정교당 오른쪽 뒤에는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인 산문이 있습니다. 역시 사당문은 어느 서원이나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산문 중에서 가운데 문은 혼이 다니는 문이라 하여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주로 오른쪽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이 산문 속에 있는 사당은 상덕사라고 하는데 퇴계 이황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퇴계 이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지요. 조선 중기 성균관 대사성,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죠. 오히려 벼슬은 많이 안 했습니다. 끊임없이 왕이 불렀지만은 병을 핑계 삼아 이 도산에 계시면서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연적, 이희, 송시열, 박세채, 김집과 함께 문묘종사와 종묘병을 동시에 이룬 조선 육현 중 한 분이시죠. 현대 중국 철학자 진라이가 쓴 성리학에 관한 책에 중국 송대의 주요 성리학자들과 함께 후대 성리학자로 이황에 대해서도 한 장을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천원권 지폐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죠. 근데 쓰고 있는 복권은 평소 퇴계 선생이 좋아하지 않았고 율곡이처럼 정자관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고직사는 서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가하는 곳입니다. 도산 서당 옆에는 하고직사가 있고 도산 서원 옆에는 상고직사가 있습니다. 여느 살림집과 다름없는 모습이죠. 여기서 원생들이 식사도 하고 서원에 필요한 양식 등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꽤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도산서원의 살림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큰 병이다. 천하의 바른 이치는 끝이 없는데 어찌 자기만 옳고 남은 그러다고 할 수 있겠는가. 퇴계 이황 선생의 인품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